RPM 같이 보시면 되겠고 66쪽이에요. RPM 없는 사람은 바이블 보셔도 되고 간단하게 내용 정리하고 나서 방금 풀었던 시험지도 볼게요. 상학함수의 첫 번째 나오는 건 상학함수 시작하기 전에 일반각이랑 호도법이라는 건데 일반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 뭐였냐면 이런 용어가 이게 나오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이런 거 했죠. 시초선, 동경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 그죠? 근데 이렇게 각도가 숫자로 나와 있을 때 이걸 그림을 그려봐 그러면 그림 하나를 딱 그릴 수 있는데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고 이게 몇 도인지 구해봐 라고 하면 우리는 대답을 할 수가 없다고요. 왜냐면 한 바퀴를 돌아오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니까.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각도를 30도라고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30도에 해당하는 그림도 이렇게 생겼지만 390도에 해당하는 그림도 이렇게 생겼다고요. 또 750도에 해당하는 그림도 얘랑 완전히 똑같이 생겼다는 거야. 반대로 마이너스 330도도 다 똑같이 생겼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한 바퀴를 돌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이 그림을 나타내는 각도가 몇 도냐라고 물어보면 뭐 하나 딱 꼬집어서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다.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30도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다고요. 그죠? 요 n은 당연히 정수인 거야. 그러니까 몇 바퀴를 돌아갔는지는 모르겠고 그러고 나서 시초선에서부터 그냥 예각으로 30도 하나 딱 이야기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죠? 그리고 이거 이제 뭐 주제상으로는 그 뒤에 나올 얘기지만 호도법으로 이 녀석 표시해보면 이 파이를 n번 간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 2n 파이라고 많이 표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2n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다 이렇게 표시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일반각 표시할 때 그냥 예의상 들러붙는 거야. 몇 바퀴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나서 요만큼 더 갔어요. 이렇게 표시하는 거였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이 일반각이라고 하는 거였고 그래서 우리 오늘 푼 시험지에는 없었지만 그래서 동경 하나가 아니라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이런 것도 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죠. 뭐 두 동경이 일치할 때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의 대칭 이런 것들이었다고요. 바이블 있으시면 바이블에 나와 있는 건 방금 제가 이야기한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는 건 235페이지 보시면 나와요. 235페이지 오른쪽 밑에 보시면 개념 휘어잡기, 약점 휘어잡기라고 해서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고 되어 있고 아마 236쪽 넘어가서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6번이라고 해서 하나 더 그려놓으라고 했었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인 것까지 그려놓으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까지 좀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 설명하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하고 RPM에도 보시면 내용 정리는 안 돼 있지만 유형 3번에 보면 나오거든요. RPM 유형 3번 보시면 5단원 유형 3번 유형 3번 문제로 유형 3번 가서 보시면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는 유형이 아예 쭈르륵 나오죠. 그래서 앞에 내용 정리되어 있는 건 없지만 그 유형 3번 박스 안에 보시면 여기도 5가지 나와 있잖아요. 그죠? 바이블에 있는 거랑 똑같이 5가지 있으니까 뒤에 있는 식을 그냥 달달 외우면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뭐 얘는 자리가 없으니까 그 식만 정리되어 있지만 그림이랑 같이 기억하시는 게 좋고 그림은 역시나 바이블에 있으니까 그거 보고 참고해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 기억이 나지 않으면 예전에 방학 때 겨울방학 때 수업했던 거 찾아보시면 거기 보면 그림 다 그려가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꼭 복습하세요. 아무튼 동경 이야기가 나오면 그거 꼭 나올 거니까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책이 아니라 시험지 오늘 첫 번째 풀었던 1번 문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세타가 2, 4분면에 있는 각일 때 그때 2분의 세타와 3분의 세타가 어느 4분면에 있는지 한번 구해봐라 인 건데 이거 가지고 사실상 나타내란 이야기인 거지. 그죠? 익숙해져야 되니까 60분법 말고 호도법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세타가 2, 4분면에 있다는 건 세타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몇 바퀴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나서 2, 4분면이니까 실제로는 2분의 파이에서
파이 사이에 존재한다 그런 이야기겠죠. x축, y축 지금 여기 존재한다는 이야기니까 동경이 그러니까 몇 바퀴 돌아가는지 모르겠고 여기서 90도 돈 거랑 180도 돈 거 사이에 껴있다 그런 이야기니까. 그렇지? 그래서 세타를 일반각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보라고 한 건 2분의 세타랑 3분의 세타야. 그럼 2분의 세타면 2로 나누면 되잖아요. n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고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다 그런 이야기야. 그럼 이 녀석이 존재할 수 있는 사분면이 어디냐는 n에다 정수 넣어보면 되죠. 그죠? n에다가 정수 집어넣어서 가능한 곳을 살펴보시면 되는데 n에다 넣을 첫 번째 정수는 당연히 0이에요. 0 집어넣어보면 4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사이니까 이렇게 생겼죠. 여기 있다는 이야기예요. n에다 1 집어넣으면 파이만큼 돌아온 다음에 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또 파이에서 2분의 파이만큼 더 가는 거니까 요 사이에 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 n에다 2 집어넣으면 2파이 됐죠. 그럼 이건 0파이일 때랑 똑같을 거잖아. 한 바퀴를 다 돌아간 거니까. 더 이상 안 넣어봐도 되죠. 2 넣어봤자 어차피 여기랑 똑같을 거라고. 그러니까 n이 0일 때, 1일 때, 2, 3, 4, 5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니까 결국 2분의 파이라는 건 1, 4분면이랑 3, 4분면에 존재하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였다고. 그죠? 그럼 2분의 파이 아니라 3분의 파이면 어때? 아니 3분의 세타. 3분의 세타면 이게 3으로 나눠야겠죠. 3분의 2n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3분의 2n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그래서 얘도 그림 그려보면 x축, y축에 0부터 집어넣어보면 n에다 0 집어넣으면 6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 사이 여기 있다는 이야기예요. 1 집어넣으면 3분의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더하는 거니까 6분의 5파이고요. 3분의 2파이에서 3분의 파이 더할 거니까 1파이예요. 그래서 요 사이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2 집어넣으면 3분의 4에 6분의 1이니까 6분의 8에 6분의 1을 더하는 거여서 6분의 9파이, 즉 2분의 3파이입니다. 여기고요. 얘도 2 집어넣으면 3분의 4에서 3분의 1 더할 거니까 3분의 5파이잖아요. 뭐 이쯤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1, 4분면, 2, 4분면, 4, 4분면에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참고로 요 n에도 3까지 집어넣어 보면 여기다 3 집어넣었을 때나 0 집어넣었을 때나 똑같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0, 1, 2 이렇게 3개만 넣어보면 더 이상 안 넣어봐도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존재하는 동경 찾아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나오는 주제는 이제 호도법인데 이미 호도법으로 각도 표시하고 있지만 이 이름 자체가 뭐였다고?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각도를 나타내는 방법. 그래서 호도법 그랬다고요. 그죠?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각도를 나타낸다라고 했으니까 이 호도법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이 각도의 정의가 뭐였냐면 반지름의 길이랑 부채꼴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경우, 같아질 때 그 각도, 요 중심각의 크기를 1라디안이라고 하겠다. 그죠? 이게 하나의 단위가 된다. 그런 이야기였다고요. 60분법, 한 바퀴가 360도인 거. 여기서의 1도는, 즉 하나의 단위는 한 바퀴를 360조각을 낸 거야. 그걸 하나의 단위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단위라는 건 뭐 길이도 1cm는 요만큼의 길이를 1이라고 단위를 생각하는 거잖아. 이거의 10배면 10cm고 15배면 15cm인 것처럼 360조각을 낸 그 하나의 크기의 몇 배냐를 가지고 각도를 재는 거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라고 1이라는 단위를 요 정도의 크기를 1이라고 생각하겠다라는 거야. 호의 길이랑 반지름의 길이가 같아질 때 그 각도, 그걸 1이라고 나타낼 거다라는 거야. 이거 왜 하고 있는 거냐면 호의 길이를 빠르게 좀 찾기 위해서. 호의 길이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될 공식 뭐였어요? L 어떻게 찾는다고? R하고 세타 곱해서 찾는다고요. 그죠? 이 공식을 써먹기 위해서 각도를 60분법이 아니라 호도법으로 나타내자라고 이야기한 거라고요. 180도가 아니라 파이다라고 각도를 나타내기로 한 거야.
그렇게 하면 반지름에다가 중심각을 바로 곱해서 호의 길이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트로 같이 가야 돼요. 호도법이라는 각도 체계를 만든 이유 자체도 이것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호의 길이는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될 거다라는 거야. 그죠? 그리고 이제는 기억하겠지만 180도라는 게 결국 파이 라디안이다. 그죠? 요 비례식 가지고 그냥 필요한 각도 이렇게 왔다 갔다 변환하는 건 그냥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호도법에서 나오는 건 새로운 각도 체계와 공식인데 사실은 저 공식 때문에 만든 각도 체계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호의 길이는 r 세타 이렇게 구할 거야. 이 부채꼴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2분의 1 원래는 이제 r 제곱 세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근데 요거 r이랑 세타 둘이 곱하면 l 된다며. 그래서 r 하나 세타 하나 뜯어가지고 2분의 1 rl 이렇게도 많이 나타냈었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정도 공식은 기본적인 공식이니까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우리 오늘 풀었던 문제 2번 가서 보시면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2파이라고 되어 있고요. 호의 길이가 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로 반지름이랑 넓이 구하래. 아니, 공식에 넣으면 끝나는 거잖아. L이 R 세타인데 L이 파이라며. 세타는 3분의 2파이라며. R은 얼마란 이야기야? 2분의 3이어야지. 그래야 말이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3 그리고 한 명인가 두 명인가 빼고는 아무도 단위를 안 썼더라고. 센치라고 단위 나와 있잖아. 그죠? 심지어 누구는 파이도 빼먹었어. 파이 빼면 틀린 거야. 야, 파이가 3보다도 큰 숫자야. 파이 빼먹으시면 안 돼요. 아무튼 반지름의 길이는 2분의 3cm다. 이렇게 생겨 먹었고 그 다음 넓이 구하랬어. 넓이 또 어떻게 할 거라고? 2분의 1 R, L 이렇게 구할 거라고요. 그래서 R은 2분의 3, L은 파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4분의 3 파이다. 그런 얘기 되겠죠. 그죠? 제곱 센티미터. 2번 호의 길이가 3파이 호의 길이가 3파이 또 넓이가 똑같이 3파이래요. 그럼 이거 두 개로 알아낼 수 있는 건 반지름의 길이 바로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중심각 찾으래요. 그럼 S는 2분의 1 RL이니까 얘가 3파이 얘도 3파이 그러니까 R은 2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뭐 센티미터겠지만 그리고 또 중심각의 크기는 L이 R 세타이니까 3파이가 2 곱하기 세타네요. 그래서 세타가 2분의 3파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 참고로 얘는 단위가 센티미터예요. 당연히. 근데 중심각의 크기는 단위가 없어요. 그죠? 여기 도 이런 거 쓰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보통 호도법을 나타낼 때 라디안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그냥 각도를 부르는 이름이지 단위는 아니거든요. 조금 어려운 소리인데 여러분 뭐 물리나 화학이나 이런 거 해보면 어떤 숫자 뒤에 단위가 들어가잖아. 그죠? 예를 들면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는 뭐야? 미터 퍼 세크잖아. 가속도는 뭐예요? 미터 퍼 세크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밀도 뭐야? 밀도. 별로야? 원래 밀도 어떻게 구하죠? 부피분의 질량. 그죠? 그게 그 단위에 다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속도도 미터 퍼 세크인 이유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니까 미터 퍼 세크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단위라는 거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아까 여기서 요 L이라는 것도 길이에 해당하는 단위예요. 센티미터. R이라는 것도 길이에 해당하는 녀석이에요. 센티미터. 그러니까 둘 다 길이에 관한 거기 때문에 얘는 단위가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거리를 속력이랑 시간을 이거 왜 이걸 하고 있지? 시간을 곱해서 만드는데 거리는 미터고 속력은 미터 퍼 세크야. 시간은 세크잖아. 이렇게 둘이 곱하면 얘 날아가서 이게 되는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단위라는 것도 보면 공식을 외울 때 약간 좀 유리해지겠죠. 물리량 같은 거 생각할 때 단위를 잘 보면 그 안에 대충 뭐가 들어있다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얘도 길이고 얘도 길이여서 사실은 호도법으로 나타내는 각도는 단위라는 게 없어요. 얘는 그냥 우리가 부르는 이름인 거지. 그래서 중심각을 물어봤으면 그냥 3분의 2파이다 이러고 끝나는 겁니다. 오케이? 쓸데없는 얘기 살짝 했네. 아무튼 이렇게 생겼고요. 본격적으로 삼각함수 이야기를 하러 가보면 삼각 B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떠올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삼각함수 그럼 뭐가 떠오른다고? 어떤 도형이 떠올라야 돼요? 삼각함수 그러면 어떤 도형이 떠올라야 돼요? 원! 원이 떠올라야지. 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을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또 반시계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생각해 보면 요렇게 생긴 각도 요걸 세타라고 보고 요 점의 좌표를 X, Y 반지름을 R이라고 본다고요. 그죠? 그래서 저 직각삼각형 이용해서 삼각함수의 정의 생각해 보시면 되죠. 사인 세타 뭐였다? 삼각함수의 정의 사인 세타보다 R분의 Y X 아니야. 코사인 세타 뭐였다? R분의 X 탄젠트 세타 뭐였다? X분의 Y 얘 삼각함수의 정의니까 당연히 외우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반지름이 하필이면 딱 1일 때 그 우리 단위원이라고 했어요. 단위, 하나의 단위가 된다고. 반지름 1인 거. 그 단위원에서는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이 X좌표, Y좌표 자체가 그냥 코사인이랑 사인이 되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죠? 어쨌든 이 삼각함수의 정의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였냐면 결국 X좌표는 코사인 세타하고 관련이 있고 Y좌표는 사인 세타하고 관련이 있더라라는 거야. 그죠? 아직도 헷갈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잠깐만 안 되고 코사인이 X좌표고 사인이 Y좌표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이건 정의 자체니까 그냥 외워야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누가 X좌표고 누가 Y좌표인지 아셔야 되고 이걸 알아야 각 사분면마다 어떤 삼각함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금방금방 나오잖아요. 그죠? 굳이 무슨 막 얼싸 안고 이런 거 외우지 않아도 되잖아. 또 뭐 있었더라? 얼싸 안고가 하도 올스타킹 이런 거 안 외워도 되잖아요. 그냥 이 누가 X고 누가 Y인지 알면 해결되는 거고 탄젠트는 그럼 어떻게 해? X분의 Y잖아. 그러니까 X좌표, Y좌표 그 둘을 동시에 보면 탄젠트의 부호도 나온다고요. 그죠? 일사분면은 둘 다 양수니까 탄젠트도 양수겠지만 여기는 X가 음수잖아. Y만 양수고 그러니까 이게 음수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이제 요 각 사분면마다 어떤 녀석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그냥 보시면 바로바로 알아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아무튼 요 삼각함수의 정의 가지고 푸는 문제들이 오늘 또 있었으니까 그걸 좀 보자면 3번 좌표 평면 위에 원점 O가 있고요. O는 0,0이에요. 그리고 점 P가 마이너스 4,3 이렇게 생겼대요. 이거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찾아내시면 되겠죠. 그림 그려보면 이런 거지. X축, Y축에 마이너스 4,3이래요. 뭐 요쯤에 있다고 볼까요? 요 점이 P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보통 이렇게 생기면 뭐 해야 돼? 이거 그어야지. 이거 왜 그어? 저 선이 뭔데? 반지름 얼마? 반지름 길이 얼마? 5. 3대 4대 5는 피타고라스의 수잖아요. 그지? 그래서 요 길이 5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생긴 원을 생각하는 거지. 그죠? 반지름이 5짜리인 원 위에 마이너스 4,3이라는 점이 있다는 거고 그럼 세타가 나타내는 것보다 요 각의 크기더라 그런 이야기라고. 아무튼 요 상태에서 그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찾아보면 말하느라 탄젠트를 먼저 썼어.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이런 애들 찾으시면 되죠. 사인 세타 얼마예요? 사인 세타의 정의 뭐였다? R분의 Y였다. R이 얼마? 5. Y는 3. 코사인은요? 5분의 마이너스 4. 탄젠트는 X분의 Y. 이렇게 생겼네. 그죠? 다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구하라고 한 거 구하면 되지. 코사인 세타 얼마냐? 마이너스 5분의 4요. 코사인 제곱이랑 사인 더하래. 뭐 산수하면 되죠. 더럽게 생겼겠네요. 3번 사인이랑 탄젠트 곱하래. 사인이랑 탄젠트랑 곱하래. 뭐 곱해보면 되지 뭐. 그죠? 그래서 점이 나와 있을 때 이런 애들 바로바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지금 여기는 없지만
아, 5번에 있구나. 좀 이따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5번 지금 미리 볼까요, 그러면? 5번 바로 가서 보시면 이번에 세타가 1, 4분면에 가기래. 그러면서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곱해서 4분의 1이래. 뭔 소릴까? 아, 이건 그림으로 찾긴 좀 어렵겠네. 미안해. 5번 말고 4번 먼저 합시다. 그림 먼저 하려고요. 아, 뭐 얘기하려고 그랬냐면 이제 이런 거야. 반대로 탄젠트가 갑자기 하나 주어져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랑 상관없이 탄젠트 세타가 2, 4분면의 각인데 아까 뭐였지? 아무거나 할까? 탄젠트 세타가 뭐 3분의 1이래. 마이너스 3분의 1이겠죠? 2, 4분면이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찾으세요. 이런 거야. 세타가 2, 4분면의 각도인데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찾으시오. 그럼 얘 또 어떻게 한다고? X축, Y축에 2, 4분면인데 탄젠트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래. 그럼 실제로는 이것에 해당하는 점이 무수히 많이 있을 텐데 원을 엄청 많이 그릴 수 있을 테니까 얘를 그냥 우리 편의상 어떻게 할 거라고? 아, X좌표가 마이너스 3이고 Y좌표가 1일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2, 4분면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1을 찍어. 그래서 아, 요게 그냥 세타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꼭 요 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30,10도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뭐가 됐든 상관없다고. 그냥 아, 요거 탄젠트가 요런 값을 가졌다는 건 X좌표랑 Y좌표의 비율이 저렇단 이야기니까 그냥 제일 편하게 마이너스 3,1에다 점을 딱 찍어 보자는 거야. 그럼 반지름이 얼마가 돼? 루트 1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사인 세타가 얼마가 된다? 루트 10분의 1이 된다.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된다? 루트 10분의 마이너스 3이 된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죠? 그러니까 얘처럼 점이 주어진 상태로 삼각함수의 값을 물어볼 수도 있지만 삼각함수의 값이 하나 나온 상태로 나머지 애들을 물어보는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요. 탄젠트가 아니라 사인이나 코사인 같은 게 나와도 마찬가지. 하는 김에 하나 더 할까요? 세타가 또 2, 4분면 사인 세타가 또 3분의 1이야. 이번 양수해야 되니까 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래. 그럼 이거 가지고 코사인이랑 탄젠트 구하세요. 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다고? 분모가 뭐라고? 반지름이라고. 분자가 뭐라고? Y좌표라고. 아, 그럼 반지름이 3짜리인 원에 Y좌표가 1인가 봐. 뭐 그러면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반지름이 3짜리야. 여기 3, 여기 3, 여기 마이너스 3. 그런데 2, 4분면에 있으면서 Y좌표가 1이래. 여기 어디 있겠지? 요 길이가 3이라는 이야기잖아요. Y좌표가 1이면 X좌표는 얼마겠어요? 왜? 반지름이 3인데? 직각삼각형 생각해보면 2루트 2가 돼야지. 그지?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루트 2,1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죠? 그럼 이제 다 나왔지. 사인 세타는 나왔고 코사인 세타는 얼마다? 3분의 마이너스 2루트 2다. 탄젠트 세타 얼마다? 마이너스 2루트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래서 점이 나온 상태로 삼각함수 물어볼 수도 있고 삼각함수가 나와 있는 상태로 다른 애들을 물어볼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원을 그려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다. 됐죠? 4번 갑시다. 부호 물어봤어요. 1번 보니까 사인 세타가 양수, 탄젠트 세타는 음수래요. 사인 세타가 양수라는 건 몇 사분면이라는 소리야? 사인은 무슨 좌표? Y좌표. 0보다 크다는 건 몇 사분면? 1사분면이거나 2사분면이라는 이야기죠. 탄젠트가 음수래. 뭔 얘기야? X좌표랑 Y좌표 부호가 다르다. 그러니까 몇 사분면? 2사분면이거나 4사분면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2사분면이 되겠네요. 그지? 밑에 있는 것도요.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곱해서 0보다 큰데 코사인하고 탄젠트를 곱해서 0보다 작대요. 근데 이 뒤에 코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를 곱하면 뭐 돼요? 그냥 사인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 지금 사인 세타가 0보다 작아요를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럼 사인이 0보다 작으면 뭐 별 수 있나? 코사인 세타도 0보다 작아야지. 둘 다 0보다 작다는 이야기니까 3, 4분면이다. 그런 이야기 되겠지. 그죠? X좌표, Y좌표면 잘 구분하실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고요.
요 단원에 있는 마지막 주제는 이제 상악함수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건데 별 대단한 건 아니고 우리 방금 이야기 다 했어요.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되죠. 여력이 되면 하나 더 알면 좋긴 한데 상악함수 사이의 관계, 사인, 코사인, 탄젠트 걔네들 사이의 관계라는 건 뭐였냐면 첫 번째는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 라는 거. 이게 첫 번째죠. 세타에 뭐가 오든 항상 통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정의 자체가 그런 거잖아. 얘는 r분의 y고 얘는 r분의 x고 얘는 x분의 y니까 r이라는 건 반지름이거든요. 0일 리가 없어. 약분이 되겠지. 그러니까 x분의 y다 이렇게 될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언제나 항상 통하는 거다. 그 다음 또 하나 나오는 게 누구였어요?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을 더하면 뒤에 오는 값도 누가 오든지 상관없이 항상 1이라는 값을 갖는다. 이 세타가 당연히 같아야겠죠?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 둘이 더하면 언제나 1이 돼요. 그죠? 그게 이제 또 하나인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 두 개 가지고 대부분의 문제는 다 풀 수 있는데 요 두 개를 섞어가지고요. 요 밑에 있는 식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이거를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얘는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니까 탄젠트 제곱이 되고 얘는 코사인 제곱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니까 1이 되고요. 요게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이렇게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 노란색은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몰라도 푸는데 별로 지장은 없어요. 왜냐면 이거 바꾸면 되거든요. 그게 귀찮아서 그렇지. 이거 아마 니네 책 어딘가에 써 있을 거야. 이거 내가 쓰라고 했을 것 같은데. 아니, 쓰라고 안 했어도 아마 써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바이블에 쓰라고 했을 것 같아요. 248페이지에 보시면 248페이지에 거기 바이블 포인트 있거든요. 거기에 3번 하고 써 있죠.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은 코사인 제곱분의 1이다. 그죠? 요거 하셔야 되고 괜히 얘기하는 거가 쉽긴 한데 미적분 선택할 사람이 많으니까 미리 얘기하자면 미적분 하러 가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인 분의 1, 코사인 세타 분의 1, 탄젠트 세타 분의 1 얘도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얘네들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사인 세타를 부르는 이름은 코시컨트라고 해요. 코사인 분의 1을 부르는 건 시컨트라고 해요. 탄젠트 분의 1을 부르는 이름은 코탄젠트 세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름이 반대죠. 사인이고 코사인이잖아요. 시컨트고 코시컨트예요. 그래서 사인 분의 1이 코시컨트고요. 코사인 분의 1이 시컨트고요. 탄젠트는 뭐 그냥 코탄젠트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여기 우변에 있는 코사인 제곱분의 1, 이 코사인 분의 1이 뭐였다고? 시컨트였다고요.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하면 시컨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거든요. 나중에 많이 써먹어요. 내년에. 아무튼. 그래서 요거는 내년에 가시면 자주 나올 거니까 그때는 기억을 좀 하시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했고요. 미적분 선택 안 한 사람은 모르셔도 됩니다. 안 볼 거니까요. 아무튼 뭐하다 말았지? 상악함수사의 관계는 결국 요 두 개의 식으로 대부분 해결이 난다. 그런 이야기고요. 우리 오늘 풀었던 문제 5번 가서 보시면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인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4분의 1이래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게 사인 더하기 코사인을 갑자기 물어봤거든요. 식은 하나밖에 없고 문자는 두 개 있잖아. 사인, 코사인.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를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숨겨져 있는 식 하나가 있잖아요. 이거. 문제에서 안 알려줘도 야, 둘이 더한 게 4인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문제에서 얘기 안 해주겠지. 언제나 통하는 거니까. 요거까지 생각해서 얘를 찾아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건 많이 하는 거니까. 통째로 제곱하면 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인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 이렇게 생겼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사인 코사인은 4분의 1이니까 이건 2분의 1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사인 더하기 코사인을 제곱해서 2분의 3 됐다 그런 이야기잖아. 그렇지?
그래서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루트 2분의 3 되겠죠. 2분의 루트 6 이야? 이런 이상한 숫자였어 원래? 답이? 그렇대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겠죠. 이게 만약에 세타가 1, 4분면이에요 라는 말이 없었으면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지금 보면 확실한 건 뭐냐면 사인, 코사인 둘이 곱해서 양수니까 안 알려줬어도 세타가 1, 4분면이거나 3, 4분면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둘이 곱해서 양수라는 건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란 이야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사인, 코사인 자체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원래는 몰라요. 이식만 보거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세타가 1, 4분면이에요 라고 말을 해줬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아하, 제곱한 게 2분의 3이야? 그럼 얘는 원래는 뿔마지만 플러스 이 녀석만 가져가면 되겠구나. 이해됐죠? 2번 사인에서 코사인 빼래요. 얘가 문제인 거지. 1, 4분면이면 둘 다 양수거든? 둘 중에 누가 커? 몰라. 사인이 클지 코사인이 클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 값이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뿔마야. 제곱하면 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고요. 1에서 2분의 1을 뺄 거니까 2분의 1이야. 즉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2인데 양수일지 음수일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3번) 탄젠트랑 탄젠트 분의 1을 구하세요인데 뭐 탄젠트를 직접 구해도 되지만 우리가 아는 건 사인 코사인이잖아. 그러니까 말했지만 관계식에서 쓸 수 있는 게 이거 두 개거든요. 탄젠트는 거의 탄젠트 그대로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사인 코사인으로 바꿔보면 이거 지금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더하세요. 야, 뭐 해야 돼? 통분해야겠죠? 슬슬 졸릴 때가 되긴 했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분의 분자는 이렇게 x자로 곱할 거니까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돼요. 그죠? 그래서 분자는 1이고 분모는 4분의 1이니까 계산해보면 4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다음 6번도 보고 가면 등식이 성립함을 보이세요예요. 사인 4제곱 세타 빼기 코사인 4제곱 세타. 요 녀석을 여차저차 해보란 이야기인데 역시나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이거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식의 탄젠트는 없잖아. 이거밖에 쓸 게 없어요. 이것만 그냥 주구장창 쓰는 거야. 그럼 일단 4제곱 빼기 4제곱이니까 합차 생각하면 되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빼기 코사인 제곱 해보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고 사인 제곱 빼기 코사인 제곱인데 사인 제곱이라는 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라고 할 수도 있죠. 물론 코사인을 1 빼기 사인 제곱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사인을 1 빼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면 1 빼기 2 코사인 제곱 세타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이게 우변에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증명하시면 되겠죠. 2번도 뭐 탄젠트 없네요. 그죠? 사인 코사인밖에 없으니까 쓸 수 있으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 그거 그냥 조지란 이야기지. 코사인 분의 1 더하기 사인이랑 1 더하기 사인 분의 코사인 둘이 더해보래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통분해야지 그럼. 할 게 그거밖에 없는데. 분모는 코사인의 1 더하기 사인으로 통분이 될 거고요. 분자는 x자니까 1 더하기 사인의 제곱 1 더하기 2 사인 더하기 사인 제곱이랑 이렇게 코사인 제곱 이렇게 될 건데 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또 1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자가 2 더하기 2 사인으로 바뀌거든. 그럼 이제 2로 묶으면 여기도 1 더하기 사인이잖아요. 여기도 1 더하기 사인이고 그래서 코사인 분의 2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통분만 하면 끝나는 거네요. 그죠?
통분해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 만 하시면 해결되는 거였습니다. 7번하고 8번 문제는 이제 바이블이랑 RPM의 차이 때문에 바이블에는 그 6단원에 같이 나오는데 RPM에는 다음 단원에 나오거든요. RPM 보실 분들은 78쪽 보시면 돼요. 바이블은 260쪽이고요. 바이블 260쪽 보시던지 RPM으로 78페이지 보시던지. 각변환하는 거였는데 이거 우리 제가 수업할 때 어떤 그림 그렸었는지 혹시 기억이 납니까? 이거 설명할 때 졸라 큰 원, 그죠? 한복판에다가 엄청 큰 원 그려가지고 그거 다 쓰라고 내가 시켰는데 기억이 있을란가? 모르겠네. 큰 원 그려가지고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세모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결국 외웠어야 하는 건 뭐였냐면 각을 변환할 때 이거였다고요. 여기 오는 녀석이 x축인지 y축인지 보셔야 되고 몇 사분면인지 보셔야 되고 무슨 좌표였는지 봤어야 됐다고요. 그죠? 얘 각변환하면 뭐 되죠? x축인지 y축인지 봐야죠. 파이니까 x축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사인 세타인데 몇 사분면? 파이에다가 더 간 거야. 몇 사분면? 3, 4분면. 무슨 좌표? 양수야 음수야? 음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붙겠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냥 하는 거야.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계속 하는 건데 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지. 그죠? 아니 이게 자주 하지 않으면 당연히 금방 까먹어요 이거. 얘는 뭐 되겠어요? x축이니까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요? 몇 사분면? 3, 4분면. 무슨 좌표? x좌표. 양수야 음수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죠. 졸리구나. 탄젠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뭘로 바뀐다고요? 2분의 3파이 x축 y축?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뭘로 바뀌어? 탄젠트 분의 1로 바뀌어. 코탄젠트로 바뀌어. 탄젠트 세타 분의 1이야. 부호는 몇 사분면? 3, 4분면.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그래 이렇게 생각했죠. 3, 4분면 탄젠트는 양수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였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원리는 그 아까 말했던 그 크다란 원, 크다란이 아니고 커다란 커다란 원. 거기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가지고 판단을 해보시면 되고요. 7번 바로 문제 가겠습니다. 오늘 풀었던 7번. 7번 보면 세타가 3, 4분면이에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각변환 할 때는 뒤에 들러붙어 있는 세타는 다 1, 4분면인 것처럼 생각하라고 했어요. 알아서 부호는 다 결정이 나게 되어 있어요. 아니 이거 2, 4분면 예를 들어서 세타가 2, 4분면에 있는 거면 파이랑 얘랑 더하면 4, 4분면 아닌가요? 그럼 양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알아서 2, 4분면이면 양수로 바뀌어요. 전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바꿀 때 고려할 때는 굳이 요 녀석이 몇 사분면인지 고려할 필요 없이 그냥 1, 4분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이블에도 보면 260페이지에 바이블 260페이지에 보시면 결국 바이블을 보게 되네. 바이블 봐야지. 260페이지에 보면 노란색 형광펜들이 막 쳐져 있잖아요. 그죠? 그 첫 번째 중간에 책 중간에 보시면 첫 번째 줄 말고 바로 그 밑에 있는 줄. 세타를 항상 제 1사분면의 각으로 생각. 해서 각변환 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형광펜도 마찬가지죠. 각변환 할 때는 어쨌든 세타를 항상 1사분면의 각인 것처럼 생각해서 바꾸라 라고 되어 있다고요. 오케이? 말했지만 세타가 만약에 2, 4분면이면 파이 더하기 세타는 얘가 2, 4분면이면 파이 더하기 세타는 4, 4분면이거든. 그럼 코사인의 4, 4분면이면 양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안 붙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세타가 2, 4분면이면 코사인 세타 자체가 음수여서 마이너스를 붙여야 양수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몰라도 돼. 1, 4분면이야 라고 생각하고 바꾸는 거야. 오히려 생각하면 더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7번 다시 와서 보면
세타가 3, 4분면에 각이다 라고 했는데 뭐 어쩌라고 바꿀 땐 신경 쓰는 거 아니라고요. 얘는 뭐 때문에 나온 거야? 뒤에 있는 탄젠트 때문에 나온 거야. 탄젠트 세타가 2분의 1이래. 우리 아까 전에 잠깐 연습했죠. 탄젠트가 2분의 1이야. 그럼 이걸로 사인 코사인 찾는 거야. 그럼 자 3, 4분면에 탄젠트가 나왔대. X축, Y축에. 좌표 뭐라고 찍을 거라고? 탄젠트라는 건 정의가 뭐였어? X분의 Y였거든? 그러니까 이게 X좌표, 이게 Y좌표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럼 3, 4분면에 있는 점 누구를 고르는 게 편하겠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고르시면 되겠다. 이걸 2분의 1이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3, 4분면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골라.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 동경에 해당하는 크기가 세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반지름 얼마예요? 루트 5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사인 세타는 반지름 분의 Y좌표,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 분의 X좌표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래서 일단 요 정보에서 사인 코사인을 찾아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래요? 코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 사인 2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거 구하래요. 얘는 뭘로 바뀐다고? 여기 옆에 다 써 있잖아. 얘 뭐 된다고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얘는 뭐 돼요? 2파이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죠? 얘 뭐 된다고?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러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더하기 마이너스 사인 세타. 둘이 더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루트 5분의 3이다 이렇게 되겠죠. 2번 탄젠트 파이 빼기 세타 탄젠트 3파이 더하기 세타 분의 1이야. 얘는 뭘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X축이니까 안 바뀌어. 근데 2,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여야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예요. 얘는요? X축, Y축? X축.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몇 사분면? 몇 사분면? 여기 헷갈리면 2파이 3, 4분면 2파이는 버려. 2파이는 한 바퀴잖아. 그러니까 이게 3파이 더하기 세타지만 파이 더하기 세타랑 똑같다고. 값이. 그러니까 3, 4분면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러니까 탄젠트가 맞다고. 그지? 탄젠트 세타 분의 1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럼 탄젠트는 원래 문제 나와 있었잖아요. 2분의 1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2를 더하세요니까 2분의 3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8번 비슷한 녀석인데 또 나왔어요. 세타가 3, 4분면이래요. 그러면서 탄젠트 세타가 루트 2분의 1이래요. 좌표 뭐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반지름 얼마예요? 반지름 루트 3. 루트 3. 그럼 사인 세타는 루트 3분의 마이너스 1. 코사인 세타는 루트 3분의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죠? 뭐 유리화 해도 되고 뭐 일단 저렇게 두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구하라고 한 거 살펴보자고요. 코사인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랑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코사인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는 X축, Y축? Y축.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일단 사인 세타인데 몇 사분면? 4사분면. 반 돌고 더 갔으니까 4사분면. 무슨 좌표? 무슨 좌표? X좌표. 양수야 음수야? 양수. 자꾸 이거 말했다 딱 말해.
생각하고 4, 4분면에 x좌표니까 양수. 그래서 얘는 그냥 사인입니다. 그죠? x축, y축? 이거 봐. 약간 눈치 보거든. y축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몇 사분면? 무슨 좌표? 양수야, 음수야?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그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둘 다 찾았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루트 3분의 루트 2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요. 이제 요거 뭐 유리화까지 하셔가지고 답을 내시면 되겠죠. 그죠? 3분의 마이너스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예요. 두 번째 거는 또 탄젠트네. 제가 계산할 때 분모에 그냥 루트 막 쓰잖아요. 이거 써도 되거든요. 여러분도 계산할 때 분모에 루트 꼭 안 없애셔도 돼요. 물론 덧셈 뺄셈 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근데 기억할 건 마지막에 답 쓸 때는 쓰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에 답 쓸 때 만약에 뭐 서술형이나 단답형이야, 그러면 답을 쓸 때는 분모 유리화해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래. 아무튼 2번 탄젠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랑 탄젠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얘는요. 바로 바꾸면 뭐가 돼? 탄젠트 세타 분의 1이 돼야지. y축이라며. 바뀌어야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탄젠트 세타 분의 1이야. 얘는요. 마이너스 로 끝나겠죠. 다시 역수를 취할 거니까. 탄젠트 분의 1, 분의 1이니까. 그죠? 탄젠트는 나와 있었잖아. 루트 2분의 1이라고. 그래서 얘는 루트 2분의 1에 1이니까 루트 2고요. 요거는 루트 2분의 1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어차피 계산하려면 유리화를 하긴 해야겠지. 그죠? 그래서 요거는 2분의 루트 2니까 2분의 루트 2다.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문제가 많지 않아서 좋죠.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 아무튼 오늘 봤던 요 시험지는 아주 간단한 녀석들이어 가지고요. 간단한 산수 문제들이기 때문에 혹시 틀리셨으면 책에 잘 표시하셔가지고 복습하시고요. 비슷한 유형들을 꼭 찾아서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사각함수 그래프입니다. 어렵겠죠? 사각함수 그래프에 그래프도 있지만 방정식, 부등식도 같이 있어요. 양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사각함수 그래프 또 복습해서 오시면 되고요. 오늘 가셔가지고 사각함수 정의 단원 아직 다 공부 안 된 거 있으시면 그거 찾아서 공부하시고요. 그래프 부분도 찾아서 좀 공부하시고.